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5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명량 대첩에 이어서 이번엔 한산도 대첩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나 책,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늘 챙겨봤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인동초 같은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겨내는 제 꽃이 바로 인동초인데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마침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몰락한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외가에 가서 결국에는 또 대릴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순신 생가로 알려진 것은 사실은 원래 어머니의 집도 아니고 생가도 아닐 뿐더러 이 장인 어르신의 집이에요. 예.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장인 어르신이 이제 무관이었기 때문에 네. 문관을 원했지만은 여의치 않으니까 무관 시험을 봐가지고 입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순신 장군이 남다른 전쟁 놀이를 네. 해가지고 재능이 있었던 점을 보이지만 사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과 시험을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형들이 문과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집안이 어려워서 막내니까 네. 문과 시험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서 고생 끝에 이제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 늘 쉽게 이렇게 승승장구만 했을 것 같은데 아닌군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위인전을 읽게 되면은 뭔가 천재였다. 네. 병법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해서 좀 영웅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게 되면은 단아한 선비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산 같은 경우에도 박해일 씨가 캐스팅이 됐을 때 왜 박해일이 그런 장군의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제 연출한 거 보니까 그 유성룡의 징비록에 나온 단아한 선비 풍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극 중에서 말도 별로 없어요. 항상 조용하고 결단 있는 말만 얘기하기 때문에 명량의 최민식 씨와는 좀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인을 꼽으라면 늘 세종대왕, 이순신, 꼭 이순신 장군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못된 왜군을 통쾌하게 쳐부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통쾌하고 상쾌하게 전과를 이루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삶이 너무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문과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런 다음에도 변방을 또 돕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열심히 또 공을 쌓아가지고 중앙에 또 오게 되면 소신을 내세워가지고 파직을 당하게 되고 다시 또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게 되면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명량에서도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만은 투옥과 고문을 겪게 되고 그것도 이겨내서 또 다시 또 이제 일정한 위치에 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실역행의 개인 품모,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실이라는 거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고 또 힘써서 행동하는 모습을 이순신 장군이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들이 리더들에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리더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느낌이 들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다시 재소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 또 아니면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또 백의종군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쓰고 싶을 때 이제 활용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흔히들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꼭 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리더십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의종군도 언급을 하지만은 상유 12척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히려 12척의 배가 있다. 역사적 사실에서는 13척 배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청빈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원래 그 이제 훈련원에 근무했을 때 권력자가 와서 자기의 딸을 줄 테니
나의 사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권력자에 영합할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충청 병영에서 권관으로 근무할 때는 이때도 이제 그때는 휴가를 받을 때 식량을 받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네. 집에 갔다 와서 식량이 남으니까 그걸 반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들은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렇지 네. 않았고요. 또 자기 상관이 오동나무를 베가지고 네. 또 가야금을 만들어라, 검은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복을 당해서 네. 파직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상관이 또 자꾸만 밤에 어디를 데려가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한테 네. 데려가서 뭔가 좀 청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되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청탁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청탁이라든지 또 부정부패 문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좀 귀감이 된다. 그래서 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량에서도 다른 리더들은 섣불리 나서지 않았는데 네. 몇 척 그렇죠. 되지 않는 배 가지고 직접 나서가지고 항전하면서 격려하니까 나중에는 부하들이라든지 제장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승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선수범, 자기 헌신하는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정치인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자칫 섣불리 이순신과 비교를 하면 역풍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이제 숟가락 왜 놓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이 반일에 오를 만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다 하시거든요. 그 청빈한 삶 이런 것들이 그 정치인들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에 과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리더십 중에 정치인에게 지금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일단 뭐 제가 이름 붙이자 그러면 이제 하객진 리더십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지금 한산 대첩을 다룬 네. 이제 한산 용해 출연이 크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군을 좀 약간 낮게 봤기 때문에 수군을 통괄해가지고 이제 지도하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혁기, 원균, 이순신이 다 똑같이 정삼품 수군 절도사였어요. 더구나 이혁기는 왕족이었고 13살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원균은 이순신보다 한 살은 많았지만 묵과 5년 선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급은 같은데 나이 차이는 있고 또 원균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이 세 명의 수사가 모여가지고 연합 함대 전술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하객진이라는 건 결국 유인을 해가지고 각각 진법에 따라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포격전으로 섬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이끌어내서 이 적을 섬멸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치가 따로따로 지금 분열되고 있고 이제 갈등 상황인데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하객진 리더십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그 이순신 장군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경쟁자였던 두 명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오히려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좀 되새겨 봤으면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원균 리더십과 이순신의 리더십이 다르다고 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원균도 맹장이고 또 공을 많이 세웠던 인물입니다. 뭐 동인과 서인이 다 추천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상황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원균은 육지전에 굉장히 강했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먼저 행동을 하고 행동하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먼저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비를 하고 이 적을 알고서 나를 이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더십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지휘법이 다른이었고 네네. 이 해상에서 지휘법을 치밀하게 하려면은 역할 분담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서 맹장으로 이제 돌진하는 스타일의 원균 리더십과 굉장히 치밀하게 지휘법을 활용하는 분석적인 리더십이 잘 융화되면 좋은데 이게 반목을 이제 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기는 좀 아쉬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더 좋다 그러면 원균이 좀 더 많이 협력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1만 우리 수군이 이제 전멸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은 노량해전에서도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 나를 따르라 이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가 아닌가 보죠. 나를 따르라는 그 노량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뭐 이제 1인이 이제 앞서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헌신을 하겠다는 뜻이 강했었고 그 말은 좀 약간 가슴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량해전에서는 아직 죄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분명히 자기는 죄를 받을 수 있고 그때 당시 맥락성으로 봤을 때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노량 마지막 편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자살이었느냐, 자기가 노출을 해가지고 위험에 일부러 처했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관련돼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형식으로 그 리더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노량에 또 이순신 배우 역할을 맡은 배우는 또 다른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윤석 배우가 했습니다. 그래서 명량에서는 이제 최민식 씨가 있고 한산에서는 이제 박해희 씨가 있는데 김윤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참 굉장히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이순신을 조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